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4년 정도 됐어. 처음엔 장사도 잘 됐고, 동네에서 평판도 좋은 편이었어. 손님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단골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어. 처음 그 손님이 가게에 왔던 날을 난 지금도 기억해. 점심 피크타임이라 가게가 꽉 차 있던 시간이었지. 그 손님은 중년의 남자였고 혼자서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고 나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가져다 줬어. 잠시 후 갑자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나를 불렀어. 이봐요. 여기 벌레가 있어. 놀라서 가봤지만 아무리 봐도 벌레는 없었어.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리며 짜증을 냈지. 지금 날 바보로 아나? 여기 분명히 벌레가 지나갔다니까. 이런 위생 상태로 장사를 해요. 그 순간 가게 안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어. 손님들이 다 우리 쪽을 쳐다봤고 난 당황해서 얼른 사과했어. 손님,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책커피와 케이크를 내줬지만 그는 끝까지 불만을 표하며 목소리를 크게 높였어. 그 후로 그는 자주 가게에 왔고 매번 비슷한 트집을 잡았어. 커피가 차갑다. 케이크가 신선하지 않다. 가게가 시끄럽다. 그의 컴플레인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졌어. 어느 날은 가게에 새 직원이 실수로 커피를 약간 쏟았어. 직원이 연신 사과했지만 그는 받아주지 않았고 흡기야 직원이 울 정도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 내가 보다 못해 그를 말렸지. 손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직원이 충분히 사과했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나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 사장님, 지금 나한테 이러면 곤란할 텐데요. 난 참다 못해 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했어. 가게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고 그 사람은 씩씩거리며 나갔지만 문을 나설 때 다시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저 알뿐인 협박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 이상한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 카페 벌레가 나와요. 사장이 불친절하고 직원도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커피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하나둘씩 부정적인 리뷰가 쌓이고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어. 결국 손님들은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지. 나는 급하게 CCTV를 설치했고 직원들도 더 철저히 위생관리를 했지만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어. 어느 날은 가게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놓고 갔고 또 어느 날은 내 차가 긁혀 있었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어. 증거가 명확히 없다는 이유였지.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가게 매출도 떨어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더 무서운 건 내가 밤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터졌어.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는데 가게 창문 유리가 전부 깨져 있었고 가게 안은 엉망이었어. 난 바로 경찰을 불렀고 CCTV를 돌려봤어. 화면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가게를 망가뜨리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경찰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어.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 4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나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얼마 뒤였어.
가게를 정리하고 마지막 짐을 빼던 날, 건너편 카페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봤어.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킨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웃었어. 마치 자신이 승리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였지. 그때 깨달았어. 그는 그냥 진상 손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날 그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거야. 그 후 새로운 동네로 이사하고 번호도 바꾸고 SNS도 모두 지웠어. 한동안은 조용했어.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고 밤마다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 결국 참다 못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주인공님이 겪는 불안감이 단순 스트레스와는 달라 보여요. 누군가에게 실제로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시거든요. 혹시 최근에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없으세요? 그 질문 하나로 숨이 막혔어. 상담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은 건지 너무나 명확히 느껴졌으니까 상담사의 말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 뒤로 한동안 더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 정말 오랜만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듯 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새로운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 이상하게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 진상 고객. 그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여유 있게 웃으며 내 옆을 지나쳤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순간 깨달았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난 지금도 매일 불안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이제야 알겠어. 가장 무서운 건 결국 사람이야.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너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음 타깃은 또 누가 될지 모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